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중 FTA 체결에 이어서 오늘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 모두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동북아 정세 지각 변동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나눴지만 시 주석 이때 굳은 표정을 한 채 아베 총리와 눈을 맞추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향후 우리나라 외교적 역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중일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일 삼국지로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한중일 삼국지 먼저 일본입니다. 그동안 극우 행보로 동북아시아에서 외톨이가 됐었던 일본, 꾸준히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제 무대에서 서툰 한국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관계 정상화 노력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노력이 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끌어들인다면 좀 더 적은 양보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에 대해 위안부 문제 사과 등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면서 중국에 한 발 양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일 관계에 이어 한 발 뒤로 물러섬이 향후 몇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기를 만든 셈입니다. 네, 한중일 삼국지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중일 갈등의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잃을 게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일본의 강경 대응을 고수하던 시진핑 주석이 중일 정상회담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아시아 맹주로서의 지위를 굳추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중일 정상회담 협의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한 일본의 평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G2로 등극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일본이 맞설 것인지 아니면 협조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그 자신감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이 오바마의 패배로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시 주석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동북아 정세의 한가운데로 파고든 셈입니다. 또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주춤해져 중국에 대한 투자가 43%나 줄어든 시점에서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이끌 좋은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한중일 삼국지 마지막은 한국입니다. 일본이 중일 정상회담으로 한숨을 돌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와의 관계 복원 필요성 역시 과거에 비해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찰떡 공조를 과시하면서 중국과 손을 맞잡고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였었던 우리 정부. 중국과 보조를 맞췄음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문제, 중일 간 영토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할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한국이 외교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는 논리적 틀을 만들어 한국 정부를 압박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동북아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혹시 고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동북아 삼국지 외교 전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유연성을 드러낼지 보이지 않는 삼국의 주도권 싸움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